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지난 일주일간이 소위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마련된 협상안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또 미국과의 어떤 세부 협상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극적, 수동적으로보다는 진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저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미 양국 간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후회적인 그런 경제 동맹으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말만 하면은 그냥 관세 25%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잡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피가 말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지금부터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관세 협상 막전막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치고 어제 오후 협상단이 귀국한 소회를 들어보셨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쟁과도 같았다. 그리고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요.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미국 측에서 불리한 말만 나오면 관세 25% 그냥 가자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다며 피가 마른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네. 정말 협상단이 말한 것처럼 전쟁 같은 협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만 들어봐도 그렇고 아마 고위 당직자들의 의견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패널 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예. 참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그냥 힘센 자가 약육강식 방식으로 그냥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논의가 아니라 지정학적 논의인 예. 그런 해당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는 이 한국 협상단의 히든 카드가 돌파구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바로 가로 세로 1m 크기로 제작한 지금 보시는 마스가 프로젝트 설명판인데요. 이 협상단이 직접 흰색 천으로 가려서 가져가는 지금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설명판에는요, 생산 거점을 표시해두고 또 프로젝트 관련 투자 계획을 좀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존 마가 모자 아시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데 여기에 쉽빌딩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마스가라는 모자까지 제작을 한 겁니다. 김 교수님,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으로 전략을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창의적인 방향성을 제안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4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를 크게 들고 상호관세를 발표했었던 적이 있죠. 예. 판례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또 매일 모자를 쓰고 다니죠. 마가라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도 생각을 했고 예.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경제적인 논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논의입니다. 예. 중국과 패권 전쟁을 지금 20라운드 중에 1라운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해군 군함이나 여러 가지 선적을 보강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생산된 그 배가 몇 척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난해 인가요? 2척입니다. 세계 선박 건조량이 1,900척이거든요. 예. 그중에 미국이 2척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조선업이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해군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데 그럼 이 부분은요 다른 어떤 나라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함 만드는데 중국한테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 부족한 부분, 간지러운 부분, 미국이 그토록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히 들어준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어떤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어떤 선호 이런 것도 잘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에는요 또 숨은 지원군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워싱턴으로 향했던 기업인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다 미국으로 날아가서 총출동한 건데요. 특히나 이 마스가 조선업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면에 나선 기업인이 바로 한화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해군성 장군을 지금 만난 거예요. 직후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김 교수님, 네. 근데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전해지기로는 현지에서 한라인까지 열어두고 대기하면서 네.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예,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의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고 그걸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업 같은 경우는 기댈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게 기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는 됐어? 이런 것도 요구사항 들어줄 것 같아?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서는 답변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역시 한라인을 구축해서 그때그때 김동관 회장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냐. 이렇게 필리조선소도 방문하고 같이 사진도 찍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미국의 요구사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해주고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그 요구사항 중에 어떤 부분을 또 한국이 들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협의와 협의 결과를 또 미국 내부와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한라인을 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우리 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인들의 노력 좀 살펴봤는데 사실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긴 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미 간의 설명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90% of those profits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help pay down our debt and for other matters at the president's choosing.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이제는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미국에서 재투자하는 개념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요.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미 간의 설명이 좀 다른 부분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을 했는데 백악관 대변인도 쌀 시장을 콕 집어서 좀 역사적인 개방을 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브리핑에서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 이러면서 논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왜 말이 다르냐? 미국과 입장이 너무 달라서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박미영 대변인님. 예. 사실 이 쌀 시장 개방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겁니까? 일단은 미국의 주력 상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쌀과 소고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20%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고기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압박의 실익이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광우병 그런 뭐 사진을 통해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쌀을 14만 톤 이상을 수입을 하게 되면 500% 이상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쌀 개방을 더 전향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린 이미 99.7%를 개방하고 있다. 이 얘기는 품목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예. 지적을 하는 것은 그 품목 중에서 쌀이라는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방을 할 거냐, 더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조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들이 규명이 되어야만 우리가 협상의 실익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입장이 다른 두 번째는 이 90% 투자 수익 비율 이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죠. 이 미국이 90% 수익이 미국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국은 리테인, 재투자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도차가 좀 났습니다. 김 교수님, 네. 좀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뭐 90%, 10% 비율 좀 구체적으로 협상안에 담아야 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의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같은 영문 단어를 가지고 달리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달리 해석하고 있지만 둘 다 맞긴 맞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해 나가겠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 보면 retai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retain은 정확히 재투자한다 혹은 유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보한다는 것은 투자했을 때 따른 그 수익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투자했때 따른 그 수익을 다시 그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것인데 네. 미국의 요구는 뭘까요? 이런 모든 행보가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실익을 갖기 위한 거예요.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 보세요. 내가 이런 마가 프로젝트 했더니 관세 정책 드라이브 걸었더니 세계 만국이 우리한테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 그럼 투자했을 때 그 돈을 많이 한국이 가져가는 것은 정치적인 실익이 없겠죠. 유권자들한테 면목이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투자 수익을 다시 미국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의 의견은 뭐냐면 예. 아마도 트럼프 정권 기간 동안 아마도 네. 어쩌면 중간 선거 전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장 투자 계획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조선소를 건립한다 만약에 그러면 한 2년여 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2년여 동안 공장을 짓고 나면 실제 그때부터 생산 활동이 있을 텐데 네. 그때부터 수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 수익은 아마도 2년 동안은 또 유보하라. 아하. 저의 의견은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정권 기간, 그러니까 정권이라고 표현 안 하겠지만 4년 혹은 5년 정도는 유보하고 네. 그 이후부터는 그 수익을 가져가라 하는 종류의 협상을 이끌기 위한 그런 어떤 종류의 어떤 대치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